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려던 남자친구는 그 사람한테만 전화를 받으면 쩔쩔 맸었는데 바로 저의 시아버지가 되실 뻔했었던 분이었습니다. 남친에게 들었을 땐 완전 남자 중에 남자, 그야말로 상남자라고 했고 5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무게를 며칠 친다는 둥 하면서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했었죠. 우리 아버지 해병대까지 나오셨잖아. 나 군대 갈 때만 해도 꼭 해병대를 가야 한다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 정도 몸도 아니고 정신력도 아니거든. 결국 육군으로 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나 빠따 치셨다. 가문의 수치라고. 아, 우리 아버지 정말 못 말려. 전화 받을 때도 분명 안 보이는데 꼭 보이는 것 같다니까. 그래? 아버지가 무서운 거야? 아니면 존경스러운 거야? 지금 자기의 말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무섭지 겁나. 아버지 말에 거역을 하면 난리가 난다니까. 아,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아버지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서럽지만 그래도 어쩌겠냐. 저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안 그래? 남친은 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숨을 고르는 신용을 했었고 전화기에 아버지 이름만 뜨면 화들짝 놀랄 정도로 바들바들 거리곤 했거든요. 그 모습이 좀 웃기기도 했고 귀엽기까지 했었습니다. 좀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실체를 알게 되죠. 남친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사를 갔었을 때 일입니다. 개량 한복 같은 것을 입고 계셨는데 그게 한복이 하얀색이다 보니 등짝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입으면 안에 네일을 입지 않나요? 조금 민망했지만 그분의 스타일이니까 눈이 자꾸 가는데도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문신이었어요. 팔뚝에 있는 문신. 그 정도 연세엔 문신 있으면 군대 안 간 거 아닌가? 그런데 해병대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문신을 하신 건가? 문신에 저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친의 아버지 행동이었습니다. 인사를 드린다 함은 아버지에게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한시도 가만히 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움직이셨고, 그리고 저를 화들짝 놀라게 한 건 음식에 간이 맞질 않는다고 제 앞에서 어머니께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에게 큰 소리는커녕 본인이 엄마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엄마 몸이 좋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아빠는 그게 남자라고 했어요. 자신의 여자를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역할이라고. 그런데 제가 알기론 남친의 어머니가 유방암, 갑상선암 이렇게 두 번이나 걸리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럼 아프신 분이고 아무리 완쾌를 했다 하더라도 약한 아내인이 보살펴 드려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냥 제 눈에 어머니를 부려먹는 것 같았고 가족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남이 와 있는데 음식에 간이 맞질 않는다고? 한 소리를 하실 정도면 어머니에 대한 배려심이나 존중이 전혀 없는 분 같더라고요. 무시하는 거죠.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한테 큰 소리 치는 것이 진정한 남자라고.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고 여자란 자고로 남자를 위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잔한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요. 상남자는 무슨? 제가 봤을 땐 상남자가 아니라 남자구실 못하는 사람 같았는데 제 아버지 아니고 남친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들만의 가풍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그냥 몹시 보기 좋지 않았지만 그냥 저는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다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만일 저런 집의 며느리가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일까? 나도 남친의 어머니처럼 저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로서 인사를 드린 것이니 미래의 일은 걱정하지 말자 하고 저는 남친과 연애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정말 남친과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친과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수를 헤아려 보니 남친과 5년을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연애 초 때 만났던 남친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그걸 저는 잊어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남친에게 푹 빠진 것일 수도 있고요. 남친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잊을 정도로 프로포즈를 하던 남자친구에게 기쁘게 예스에 대답을 했는데 떠오르는 겁니다. 남친의 아버지가요. 지금은 아버지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 시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그분의 간섭과 강압의 틀에 갇혀지는 건데 남친이 프로포즈를 한 건 기분 좋았으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물었죠. 아, 맞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미안한데 아버지 아직도 여전하시지? 여전히 독불장군처럼 사시는 거지? 아우, 말도 마. 아버지 요즘 완전 변했어. 우리 누나랑 몇 년 전에 대판 붙었었거든. 누나 결혼했는데도 아버지 입장에선 사위를 들였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 그래서 우리 매형한테 좀 막하고 그랬었거든. 결국엔 아버지랑 성격 똑같은 누나가 참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잖아. 그때 난리 났었다. 내가 한 3일 정도 집에 일 있다고 자기한테 연락 안 했었던 그때 기억나? 그때야 바로. 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아버지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많이 유해지셨어. 그때 우리 누나가 고생 많이 했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버지 자꾸 이렇게 엄마 부려먹고 하면 이혼당할 거라고 부부 상담 받으시라고 난리를 쳐서 지금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는 밥도 혼자 해서 드시고 엄마 많이 도와주신다니까. 나는 그 부부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줄 몰랐었어. 자기, 우리 아버지 걱정했었구나? 하,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도 이제 연세 드셨고, 지금 엄청 변하셨어.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부부 상담까지 받으셨다 하고, 그렇게 바들바들 거리던 남친이었는데, 그날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죠. 달라진 건 맞긴 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남친의 집 분위기는 사뭇 다르긴 했었거든요. 예전엔 어머니는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분주하셨다면 이제는 느긋하게 아버지 옆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땐 어머니께 막말을 하는 듯한 거침없는 말투였다면 좀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인상도 달라지신 듯 했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구나. 연세 드시면 그거 더 힘들다고 했었는데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죠. 대부분 반반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집은 남친이 그리고 신혼살림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기로 했죠. 남친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생활할 공간을 채워 넣었고 전세를 얻었는데 그렇게 큰 집을 얻지는 못했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만 그렇게 우리만의 공간을 채워 넣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것,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고 싶은 것들도 있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해야지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았죠. 저나 남친이나 성격이 워낙 급한 사람들이었던지라 결혼식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는데 신혼집을 먼저 꾸며놓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한 곳에는 이유가 나름 있었는데 남친이 그곳에서 생활을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신혼살림 천천히 넣어도 된다고 말을 해서 저는 그래도 인간이 사는 곳으로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문한 우리 신혼집은 아, 이불 한 개, 커피포트 한 개, 나무젓가락 그런 곳에서 출근을 하고 잠을 자고 한 남친을 생각하니 짠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식 날짜 잡혔고 미리 사용을 해도 상관없으니 인간처럼 살게끔 미리미리 신혼살림을 집어넣었죠. 그제서야 좀 사람 사는 곳 같더라고요.
가끔, 아주 가끔 기분을 내고 싶을 땐 저도 신혼집에서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 것 같은, 그리고 소꿉장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엄청 설레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살림을 다 넣어놓은 게 남친을 배려하느라 그리 행동을 한 것인데, 그것은 저와 남친의 인생 최대 실수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정도로 말이죠. 신혼살림 다 집어넣었고, 그곳에서 출퇴근하는 아들을 위해 반찬을 가져다 주러 남친의 부모님이 그곳에 방문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남친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친의 누나도 함께요. 기분 좋게 남친은 부모님과 누나를 맞이했다고 했고, 저보고도 시간이 있으면 오라고 했는데, 이미 퇴근을 한 저는 또다시 준비를 하고 그곳으로 가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친 혼자서 자신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주 토요일에 그 신혼집에서 남친의 어머니, 그리고 남친의 누나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날 저와 남친은 여행을 가려던 참이었어요. 새벽까지 신혼집으로 갔고 남친을 깨우려고 살금살금 들어갔는데 이미 거실에는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그곳엔 남친의 어머니, 그리고 남친의 누나, 그리고 남친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 광경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남친은 제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저를 보자마자 왔냐라고 말을 했고, 이어서 여기 좀 앉아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숨을 쉬는데 아래로 꺼지는 줄 알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저는 당황, 아니 많이 놀랐고, 그리고 다들 얼굴 표정이 정말 좋질 않았었거든요. 남친은 꼭 술을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냐,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다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쿵쾅대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분위기는 완전 좋지 않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싸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큰일이 생긴 건 맞았습니다. 하, 어이없는 소리를 다들 했거든요. 그래, 오늘 여행 간다고? 얼른 준비해라. 내가 며느리한테 말을 할 테니까. 계획한 여행은 가야 할 거 아니냐? 안 그러냐? 아, 뭔 여행이에요, 지금 이 기분에. 엄마, 정말 그렇게 해야 해요? 누나 정말 그렇게 해야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정말 왜 그래? 누나, 왜 상식적인 누나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고. 왜 누나한테 그래? 누난 아버지 말을 듣는 것뿐인데. 그리고 누나 상황 몰라? 아버지랑 그 일 있고 나서 최대한 아버지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누나도 이러고 싶어 이러겠냐? 그냥 아버지 말을 듣는 거지? 아버지한테 그때 상처를 줬으니까 다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이 녀석이? 누난 잘못 없다. 잘못 없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감이 안 와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누나를 보니 표정이 뭔가 강압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남친의 어머니는 얼른 남친 보고 여행 갈 준비를 하라고 했고, 자신이 제게 말을 할 테니 얼른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런 건 여자들끼리 말을 해야 하는 거라면서요. 남친은 쭈뼛쭈뼛 제 옆에 그냥 있었고, 아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 결국 남친의 어머니는 입을 여셨는데, 네 시아버지가 이 집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셨나 보더라. 잘 꾸며 놓았다고 아주 칭찬을 하시더라.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잘 해놓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마. 니들은 우리랑 합가를 하고 이 집은 우리 딸한테 줘야겠다. 물론 니들 돈 들어간 거 알아. 그건 네 시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 니들은 우리랑 살고 이 집은 우리 딸한테 넘기도록 해라.
어차피 지금 귀중한 물건들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잖아. 우리 아들 물건만 치우면 되니까 니들 여행 다녀오고 나면 아들은 짐 치우고 그리고 누나한테 짐 넘겨. 알겠니? 저희가 꾸며놓은 집을 저희 돈 들여 저희 스타일로 꾸며놓은 그 집을 남친의 누나에게 넘기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돈이 들었을 테니 그 돈을 남친의 아버지가 다시 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는 합가를 하고, 그동안 우리 집이라고 꾸민 그 집은 남친의 누나를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썼던 거죠. 자기 딸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아들이라고 해서 그동안 딸이랑 아들 차별을 했었는데, 너무 잘 꾸며놓은 집을 보니 남친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 합니다. 아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이렇게 이쁘게 꾸민 집을 자신의 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었는데 그날 남친의 누나가 그렇게 신기하면서 저희 신혼집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게 남친의 아버지 눈에는 짠하게 다가왔고 결국 그런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거절하면 어찌 되는 줄 알지? 너도 네 시아버지 성격 잘 알지? 지금은 많이 유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질 한 번 나면 아직도 아무도 못 말린다. 그냥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 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살 떨리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금방 분가시켜 줄게.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시아버지가 돈 들인 만큼 다시 주실 거다. 그러니 이 집은 우리 딸에게 넘기고 니들은 아주 잠시만, 정말 잠시만 우리랑 함께 지내자. 어? 우리 좀 조용히 넘어가자.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할게. 만일 니들 아버지처럼 거절하면 아마 파혼해야 할지 모른다. 결혼하고 싶잖아. 치는 게 이기는 거란다. 그러니 우리 한 번만 치자. 어? 그렇게 하자. 아니, 남친의 식구들은 자기 아버지니까 그렇게 눈치를 본다 치자고요. 그런데 아직 저는 결혼 전인데 제가 꼭 눈치를 보고 그분의 의견에 100% 따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합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돈을 줄 테니 넘겨라? 적어도 그렇다면 먼저 입금이라는 걸 시켜놓고 저런 말을 했어야 한 거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고 해도 들어줄 의향 전혀 없지만 적어도 저 같으면 그리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입 닦으면 끝 아닌가요? 그리고 세상에 저런 결정을 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자기 딸한테 미안해서 아들의 신혼집을 자기 딸에게 넘긴다? 아직 우리 개인적인 물건 들어오지 않았으니 지금이 적기다? 완전 웃기는 소리죠. 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주지 않으면 파혼을 해야 한다는 그 말도. 아, 파혼은 제 쪽에서 거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저렇게 주제를 모르고 떠드는 건지. 남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남친의 어머니와 남친의 누나는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하나.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하나. 아니면 남친의 싸대기를 한 대 갈겨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아직 식구가 되기 전인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니들 파혼해라. 나는 우리 집에 분란 일으키면서까지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 돈을 줄게. 네가 이 집 신혼살림 사느라 들인 돈 그건 줄게. 그럼 깔끔하게 결론 짓는 거지? 엄마, 왜 그래요? 나는 파혼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왜 엄마 마음대로 그래요? 아, 파혼이라니요. 내가 왜요? 자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자기랑 절대로 파혼하고 싶지 않아. 아, 저 지금 파혼당한 거죠? 알겠어요. 있잖아.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는 네 꼴 보니까 나도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이게 말이 돼? 뭐가 이리 자기들 마음대로야? 게다가 나 지금 파혼까지 당했잖아. 아, 웃기네, 정말. 그 돈 받고 더블로 파혼 위자료도 청구할게요. 이건 지금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은 부당 파혼이나 다름없거든요.
자식들 만만하니까 남의 자식도 만만하게 보나 본데 나는 댁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희생하라고 배운 사람은 아니라서.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파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죠. 신혼집을 꾸린 뒤 가끔 함께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 당연히 CCTV도 존재했었고요. 식장 예약부터 청첩장 돌린 것까지. 그런데 단순 남친의 식구들의 변심으로 인해 결정된 파혼이었기에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등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전액 다 받아내었고, 그리고 파혼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의 식구들은 정말 제가 그리할 줄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소송이 들어가니까 미쳤냐고 하는데 그 순간에 미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파혼을 당했지만 부당 파혼이었기에 저는 전액 다 비용 받아내었고 위자료까지 받으며 그나마 없어도 되는 품위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아주 진흙탕 싸움이었는데 순순히 물러날 순 없었기에 그리 강경하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저랑 파혼한 그 남친이 좀 아프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아파진 건지 모르겠지만 혈액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가족들과 문제가 생겨서 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직장도 관두고 지금 집 안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뭐든지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전 남친이 그런 몹쓸병에 걸린 건 다 전 남친의 부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니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그렇긴 하네요. 다 모든 게 당신들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그 일방적인 자식 사랑으로 인해 한 자식에 다시 희생을 당한 거라고요. 그런 거 당신들은 모르죠? 아마 평생 모르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